네, 그러면 오늘 아주 또 재밌는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홍철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운홍철입니다. 네, 재미는 없습니다. 헤이. 이거 뭐 재미는 저희가 판단할게요. 네. 판단해 주십시오. 예, 남이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 문홍철 팀장님은 예. 시장이 한번 예. 망가질 거라고 보는 거. 아니, 제가 어휘 선택을 좀 요즘 조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망가진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추가로 기대할 게 없다. 크진 않다. 혹은 없다. 요 상황에서 추가로 더 기대할 건 예, 별로 없는 것 그러니까 같다. 좀 방어적으로 예. 포트폴리오를 조절하자. 예,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예, 조절하자. 그렇죠. 팔자. 아니, 그게 뭐 팔자도 있겠지만, 예. 제가 지금까지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예. 이제 안 좋으니까 파시는 분은 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더 안 사다. 더안 혹은 이제 옮겨 가시더라고. 어디로? 좀 방어적인 애로. 그러니까 종목 간 혹은 섹터 간 왔다 갔다를 하시지, 팔고 현금으로 가시는 분은 제가 주식 하시는 분이라 잘 못 봤어요. 그래요? 예, 이게 사람마다 뭐 많이들 뭐 부동산 자금, 채권 자금이 뭐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고, 채권 하시는 분은 채권만 하고 부동산 하시는 분은 부동산만, 그렇습니까? 예, 주식 하시는 분은 주식만, 근데 이렇게 조금- 보통 움직이십니다. 조금 이제 이동을 예. 하실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예, 뭐 저희들은 그래서 뭐 전통 가치주나 배당주 정도가 그나마 이제 수익을 좀 지켜주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를 들면 뭐 금융 예, 또 뭐 무슨 조선 뭐 이런 친구들. 그동안 이제 쩔어 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 미국으로 치면 이제 러셀 2000에 속하는 예. 이제 고금리에 큰 피해를 입었던 예. 주식들, 저금리 시기에 이제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저금리 시기는 언제부터예요? 얼마나 저금리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겠지만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도 곧 인하를 하겠죠. 음. 경제가 저렇게 안 좋은데 네. 2분기 GDP도 완전히 망가졌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저금리 시대가 이제 계속 올 거고, 뭐 마지막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뭐 미국은 뭐 4%좀 아래, 4%? 그러니까 기준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4%좀 아래, 예. 그러니까 3%대죠. 한국은 뭐 보통 한 2.5 언저리 아니겠냐, 이렇게 보시죠. 그럼 우리는 그럼 한 4번 정도 인하하면 끝이네요. 그게 예상이라는 거지 네. 그렇게 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정프로님은 혹은 네. 시청자분께서는 예.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 음. 그러면 내가 돈을 받고 싶어. 뭐 이건 친구니까 뭐 안 받아도 된다 하면 상관없는데, 네. 내가 돈을 받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친구의 예. 과거 행적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얘가 돈을 잘 잘 갚는 갚는 애인지. 애인지, 그걸 그렇죠. 조사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뭐 하는이든 연준이든 예. 기준금리를 뭐 어느 정도까지 내렸다, 예. 그렇게 다들 과거에도 수십 번씩 예측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측이 맞았냐를 예. 보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맞는 거? 예.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실제 금리는, 기준금리는 뭐 이렇게 됐다더라, 혹은 진짜 잘 맞았다더라, 뭐 이런 자료 본 적 있으세요? 정프로 예측만한 예측이 없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뭐 금리? 예. 미국. 미국? 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미국은 트럼프 되고 나서부터 금리 인하. 되고 나서 그 전에 안 하고, 예. 그럼 트럼프는 연준을 엄청나게 압박할 거니까. 황당하신 모양이에요. 아니, 예. 저도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예.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트럼프는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하겠네요. 트럼프는 예. 본인 당선되고 나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트럼프는 네. 예전처럼 달러를 좀 약세로 가져가기를 원하겠네요. 트럼프는 그렇죠. 예. 예. 그럼 환율도 좀 떨어지는 방향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금리도- 그래서 1200원 후반대 보면 1290원 요 정도 봅니다. 1,300억 깨진다. 예. 트럼프 이후에. 예.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에 관련돼서는 이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2016년에 당선됐고, 음흠. 2018년에 음흠. 무역 분쟁이 중국과 엄청나게 거하게 붙었죠. 네. 관세도 엄청나게 매겼고,
Thank you. 이러면 Thank you everyone. 그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한 사태를 우리가 이제 반추해 보면서 예.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예.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큰 폭으로 인하를 해 왔습니다. 아, 예상보다 늘 더 크게 인하 혹은 예상보다 더 크게 인상, 늘 그랬어요. 예상을 넘어선다 늘. 예, 세상을 인상 시기에는 더 많이 인상했고 인하 시기에는 더 대폭적으로 인하를 이제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렇게 전망한다는 게 아니라 네. 인간의 패턴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시청자분들도 감안을 해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아, 그 정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항상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가더라. 현실은 늘 드라마보다 훨씬 더 막장입니다. 드라마는 그걸 굉장히 순화시킨 거고요. 현실은 거의 끝장을 넘어선다. 그 사랑과 전쟁 보셨어요? 그게 실제 사례를 가져온 건데 실제 사례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굉장히 순화한 버전의 드라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재밌었는데. 그런 유형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프로님 취향에 딱 맞죠? 아,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뭐 우리 지금 뭐 좀 살펴보면 돼요.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 사실 이슈지 않습니까? 예. 해리스가 될 거냐, 예. 트럼프가 될 거냐,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경제 성장이나 예. 뭐 이런 게 바뀔 것 같진 않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정치인이 누가 되느냐가 뭐 거시적인 흐름을 바꾸진 않습니다만 그 자원의 배분은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IRA 했어요. 네. 민주당이. 그럼 트럼프가 그 IRA를 딴 데 돌릴 수는 있죠. 네. 예, 그렇다면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땐 큰 차이 없어. 이쪽으로 성장하냐, 이쪽으로 성장하냐 그 차이. 따라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네. 섹터 전략으로 가야지 이 대선이라는 것을 뭐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뭐 좋거나 나쁘다고 보시는 건 다소 좀 과잉 해석일 수 있다. 누가 된다고 막 올라가거나 누가 된다고 아예 망했다 이게 아니고 예. 누가 되면 요쪽으로 더 그렇죠. 누가 되면 저쪽으로 더 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정의할 때 예. 자원의 권력적 배분이다. 한정적 자원의 권위적 배분, 배분이다. 권력적 배분. 그렇습니다. 경제는 예. 한정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냐 예. 권력적이냐 이제 그 차이인데 아, 좋은데요. 대선은 기초가 탄탄합니다. 우리가 기초부터 가야 말의 정의부터 해야 맞습니다. 정확히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그 이야기를 예. 너무 공감. 요즘에 막 이런저런 얘기 서로 싸우는데 예. 서로 정의하는 말이 달라. 그래놓고 싸움이 이게 되냐고요. 이게. 지금 이제 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정확히 하셨습니다. 정철학자. 아유, 고맙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네. 그 사람 세상의 한계입니다. 모두가 언어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 아유, 맞습니다. 입 닫자. 예. 할 수 없는 말이 아니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직업 그만둬 이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요즘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되면은 뭐 인플레가 온다는 얘기가 많죠. 아,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가 온다. 뭐 그 이유는 뭐 관세 때문일 것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관세를 막 1조로 막 10%씩 막 넘게 때려버리면 네. 들어온 수입 물가가 올라갈 테니. 그렇게 다들 얘기하시는데 네. 아니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제가 그 자료에다가 써놨습니다. 네. 써서 왔는데 지금 1페이지 자료를 잠깐 말씀을 보시면 제가 너무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썼어요. 너무 뻔합니다. 중요하니까 빨간색이다. 아니 중요하고 뻔한 얘기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네, 이 정책이 사람들의 경제활동 욕구를 증가시키는가? 네. 자, 그럼 관세를 한번 이 기준에 맞춰보겠습니다. 네. 네, 자 관세를 매겼어요. 네, 관세를 높여요. 관세를 높였어요. 네. 저 그럼 방금 정프로님도 그렇고 음. 시장에서는 관세, 수입품 가격 상승, 음. 혹은 수입을 잘 못하게 되겠군. 그럼 그 물건은 귀해지겠군. 물건값이 오르겠군. 따라서 인플레. 다들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아까 기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씀드려요. 네. 이 정책이 네. 사람들의 경제 활동 욕구를 증가시키냐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이 인플레가 올라가면 되려면 네. 사람의 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요가 변하지. 네.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상쇄돼 버리잖아요. 음흠. 근데 그 상쇄되는 것 이상으로 인플레가 올 거냐? 아니면 수요 감소가 더 커서 네. 오히려 디플레가 올 거냐? 음. 양방향 우리가 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네. 그 생각을 할 때 경제라는 게 복잡계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말에 맞는 쪽만 이렇게 탁 떼면 마치 그게 맞아 보여요. 하지만 전체 복잡계를 보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정프로님, 네. 정프로님이 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거나 네. 혹은 뭐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야. 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60% 관세를 때렸네? 네. 자, 이게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면 수입 물가 올라가니까 네, 비용이 증가하죠. 비용 증가하죠. 네, 예. 그래서 뭐 가격을 좀 올려봤든가 아니면 올렸는데 안 팔려. 안 팔려. 그러면 수입 그만해야지 뭐. 수입을 그만하든지 사업을 접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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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업을 접어. 네. 생산 활동이 사라지잖아. 네. 그럼 GDP가 떨어지잖아요. 네. 경제가 나빠지잖아. 네. 근데 인플레가 어떻게 오죠? 경제가 나빠지는데 소득은 늘지 않고 인플레만 이러는 네. 소득은 늘지 않고 인플레만 일어나는 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사례인데 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저를 굉장히 욕하겠지만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소득이 안 좋고 네. 심리가 안 좋은데 물가가 어떻게 올라? 독일. 독일. 2차 대전 이전. 2차 대전 직후에 1차 대전 직후에. 1차 대전 직후에 네. 독일이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역시 뛰어나십니다. 딱 저의 반리를 말씀하셨어. 아 고맙습니다. 자, 그 사례는 제가 말했던 거에 이제 한 가지 예외인데 그 한 가지 예외라는 건 무엇이냐? 과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이죠, 화폐 발행. 네. 근데 이렇게 화폐 발행하는 정도가 웬만해서는 택도 없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코로나 전에 엄청난 화폐 발행했잖아. 예. 그때도 엄청났다고 했지만 인플레 안 하잖아요. 물론 예전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네. 수천, 수만 네, 배의 네, 이제 네, 발행을 네, 했던 네, 거고 네. 예, 그런 상황을 뭐 어떤 나라가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선진국들이 개념 없이 뭐 후진국이면 모르겠으나 네. 선진국들이 그런 일을 하기는 사실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정책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활동을 증가시키는가? 증가시킬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우리나라 최저임금 올렸잖아요. 네. 대규모의 최저임금의 인상은 네. 많은 자영업자들을 사업을 적게 만듭니다. 내가 차라리 알바야지. 네. 물론 이분들이 사업을 접으면 일부 매장들은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겠죠. 네. 왜냐면 사람들이 편의점을 가긴 가잖아. 그렇죠. 뭐 5군데에서 3군데로 갑자기 쫄아버리면 네. 3군데는 장사 좀 세 잘 군데는 되겠지. 장사 잘 돼. 네.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영향이 다르다고요. 예. 그런데 경제를 전반적으로 보려면 네. 되게 힘들지. 왜냐면 분석을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네. 즉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최저임금은 아마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상당히 줄였을 겁니다. 성장이 줄었겠죠. 네. 관세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즉 관세가 인플레냐? 아니 우리가 이미 해봤잖아. 2018년에 관세 엄청 올렸죠. 네. 그때 인플레 왔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들 코로나에 제가 돌아다녀 보면 코로나 이전의 기억을 다들 삭제하셨어. 머릿속에서. 네. 그래서 트럼프의 영향을 보시는 건 이미 트럼프가 했던 걸 보면 되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될 거래. 굳이 안 보셔도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과거에 했던 거 그냥 보면 돼요. 네. 2018년에 네. 디플레 왔습니다. 18년, 19년에 관세 수입이 5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도 디플레가 왔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떨어져. 관세를 매기면 네. 소비 활동을 하려는 혹은 생산 활동을 하려는 구가 줄어요. 예. 모든 규제와 세금은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쳐요. 예. 즉 이것은 경제를 오히려 안 좋게 디플레를 가져올 거다. 이게 저의 완전 소수 의견 반대. 네. 뭐 혹은 멍멍이 소리가 될 수도 있는 주장을 저희가 이제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장기 금리 상승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전 디플레 쪽이다. 트럼프 시대에. 예. 근데 트럼프가 본인 시대에 디플레는
어떻게든 안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금리 인하겠죠. 금리가 그럼 떨어지잖아. 네. 그럼 채권 사야겠네. 아 이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 떨어질 거니까. 근데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언젠지 모르지만 하여튼 떨어질 거라 생각은 하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기준금리는 이견이 없고요. 네. 근데 장기금리. 10년, 30년 뭐 이런 애들. 10년 이쪽은 인플레에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될 것 같다면 얘가 맨날 튀어요. 음. 최근에도 트럼프가 한번 암살 위험을 네네네네. 당했을 때 그 이후에 장기물 국채 금리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아, 여기는 그러면 물가 그러니까 트럼프 이꼬르 물가 인상, 요거 물가 상승 요걸로 지금 베팅을 하는 거예요? 더하기 재정 악화. 아, 재정 악화. 그러면 장기금리는 오르는 쪽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당연히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당연히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될 리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네. 재정이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자기가 선거 나가는데 나 재정 지출 줄일게요 이러겠어요? 아, 그 말은 안 하지만 실제 저 정권 잡은 이후에 좀 관리는 할 수는 있겠죠. 보통 정권을 잡으면 네.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재정을 생각했을 때 네. 그렇게 마음대로 막 쓸 수는 없어요. 네. 그 제가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보고서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니까 한번 네. 보세요. 되게 쉬워. 그게 뭐냐면 샘 알트먼이 네. 2019년에 시작해서 네. 이번에 끝난 실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4년 동안 실험했는데 예. 이게 정확한 이름은 정부의 이전 지출, 즉 정부가 주는 사회복지 비용, 공짜로 그냥 주는 거. 이것을 줬을 때 그래서 네. 정프로님한테 네. 한 달에 $1,000씩 줘. 네. 공짜로 줘요. 네. 그냥 줘. 어우, 벌써부터 좋아하시네. 네. 너무 좋아. 이걸 줬을 때 사람들이 네. 그 돈을 받고 네. 소비를 어떻게 했는지, 네. 직업을 구하려는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예. 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샘 알트만이 왜 해?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사람을 대체할 텐데. 이 사람들한테 기본소득 같은 걸 주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렇죠. 굉장히 연구를 중요한 실험입니다. 오.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에요. 이게 아주 따끈따끈한 이번 네. 주에 나왔던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요? 네, 이 결과 꼭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다 됐어? 아무나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네. 이 실험을 하려고 거의 1,000원인가 썼어. 네. 쌤 얼통이 자기 혼자 돈으로 진짜요? 1,000원을 썼어. 중요한 실험이니까. 네, 중요하긴 하죠. 왜냐면 이 실험을 잘 해야 나중에 인공지능을 정치권으로 채택을 시킬 것인지 말지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실험도 없이 그런 얘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안 그럼 정치인들한테 때려 맞겠지. 그러니까 1,000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실험에 따르면 이 $1,000에 매월 돈을 줬을 때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노동 공급을 많이 줄였습니다. 노동 공급을 줄인다? 일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노동 공급을 줄인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노동 공급을 줄였다. 그 주 40시간 일하다가 한 한 32시간만 36시간이고 하고 이제 좀 줄였어요. 돈 주니까 그 돈으로 더 뭐 저축을 해갖고 혹은 뭐 그 돈으로 무슨 집을 사서 이제 론을 뭐 갚는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소비를 약간 늘리게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건 뭐 이 안에서 함의가 되게 많지만 이 네. 연구는 제가 여기서 되게 주목했던 건 뭐였냐면 자, 소비가 늘지 않겠습니까? 아니 100만 원씩 더 들어오면 당연히 늘겠죠. 130만 원, 140만 원이지. 140만 원 들어오면 당연히 소비가 늘겠죠. 예. 자, 그런데 이게 기존의 소득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소득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소득의 분위별로 쓴 소비의 양이 달라요. 내가 원래 $10,000 벌던 애랑 네. $15,000 벌던 애랑 한 달에 뭐 100만 원 벌던 애랑 원래 한 달에 1,000만 원 벌던 애랑 이 $1,000가 들어왔을 때 쓰는 돈의 증가분이 달라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소비를 늘릴까요? 아니면 돈을 적게 벌었던 사람이 소비를 늘릴까요? 적게 본 사람. 정확하십니다. 예.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중산층들이 소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요? 이 돈으로 제일 많이 늘렸어.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소득층. 뭐 이분들은 원래 자체적으로 소비 자체가 줄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서 많이 썼죠. 고소득층은 네. 거의 안 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돈을 줬는데 거의 안 썼어. 네.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은 뭐 저축을 했든지
투자를 했든지 뭐 빚을 갚았든지 했다는 얘기겠지. 있는 사람들이 예, 많이 돈 많은 사람들. 오히려 네, 돈 부자들. 이게 상식이랑 맞죠? 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보면 있는 놈이 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있는 놈이 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있으면 네. 이 사람들은 재투자를 하거나 네. 소비를 안 해. 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미국의 민주당이 쓰는 정책과 네. 트럼프가 쓰는 정책이 있어. 네. 트럼프는 사회복지제도를 축소하고 네. 부자들과 기업들을 감세하겠대. 네. 특히 기업 감세. 자, 이 정책, 전체 재정은 똑같아요. 자, 이 정책이 있고, 자, 네. 민주당 고소득층을 증세하고 그 돈으로 사회보장성 비용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중소득층에게 뿌리겠다. 네. 자, 두 정책이 있어요. 자, 재정은 똑같아. 네. 어차피 나빠져.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성장과 물가, 소비의 플러스일까요? 저소득층하고 중산층이 많이 주는 게 플러스겠죠. 그 얘기는 네. 트럼프는 디플레 쪽이고 민주당은 인플레 쪽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나요 혹시? 지금 방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럴 수 있겠죠? 예. 자, 제 주장이 그겁니다. 예. 즉,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가 민주당보다 더 오고 예. 뭐 재정이 더 나빠지고 그럴 리는 없어요. 재정은 어차피 똑같이 나빠져. 그런데 돈을 권력적으로 배분을 할 때 그동안 코로나 때 왜 인플레가 왔냐? 그동안 돈을 그런 식으로 저소득층, 중소득층에게 무차별하게 뿌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거대한 돈을. 네. 그게 인플레를 불러온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 따라서 네. 만약에 갈려요.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은 네. 부자 감세와 기업들한테 돈 감세를 해주면 이분들이 그걸로 소비나 투자를 하는 게 아니야. 이분들은 소비는 기본적으로 안 하고요. 투자는 하는데 그 투자를 할 때 이 투자를 해서 내가 이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을 때만 해요. 그게 투자지 않습니까? 소비는 꼭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오늘 밥 3끼도 못 먹고 있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당연히 3끼를 먹지. 네. 그럼 당연히 소비가 늘어요. 네. 하지만 기업의 투자나 부자들의 자산 투자는 내가 투자한 돈 이상을 뽑아낼 수 있을 때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장기금리의 상승이다 뭐 재정 악화다 얘기를 하든 마음을 다잡으시고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정책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네. 돈에 대한 배분을 어떤 쪽으로 해서 그 배분을 했을 때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쪽으로 판단 기준을 하시라. 경제 활동의 활성화라는 게 네. 경제 활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걸 또 네. 함의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열심히 저 가게 나가서 뭐 사 먹는 것도 소비. 경제 활동일 거고. 그렇죠. 기업들이 돈이 막 많아갖고 이걸로 막 새로운 사업을 공장 해야겠다. 막 짓고 네. 예, 네. 데이터 센터 올리고 네. 이것도 이제 그것도 경제 투자 활동이죠. 활동이잖아요. 경제 활동이죠. 근데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막 기업에 뭐 보조금 많이 막 지금 이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네. 개인들에게 가는 돈이 워낙 적어서 이 활동도 보조금을 주기 위해선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세금을 높이면 네. 개인들의 경제 활동을 줄이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밸런스를 놓고 보면은 결국적으로는 똑같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민주당이 썼던 정책 중에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바로 이민을 대량으로 받는 거죠. 네. 자, 이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인력 이동은 굉장히 막혀 있거든요. 네. 한국도 그렇죠. 자, 그러면 임금이 요 나라에 가면은 벌 수 있는 게 많아. 그럼 국경을 넘어서 가고 싶은데 다 막아놨어. 그러면 이것은 경제 활동을 줄이죠. 네. 왜냐하면 비용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자, 근데 미국 보세요.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와 이거 하면은 돈 벌 것 같아. 그런데 임금이 높으면 못하죠. 그런데 공짜는 아니지. 싼 노동력들이 대량으로 공급이 돼. 네. 그러면 나는 이 사업을 하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미국의 대량 이민을 받은 최근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정책이고 이것은 아마
사람들이 이 대량 이민이 뭐 고용과 물가에 어떤 영향이 미쳤냐 막 연구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땐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어요. 네. 민주당의 대량 이민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뭐 이걸 방어하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인 논문이 없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논문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은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초과 소득이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이 옮겨가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갔어. 그럼 미국 사람들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굉장히 부각시켰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성장에는 굉장히 플러스 요소가 됐을 거고 이것이 성장과 특히 이 사람들이 뭐 미국으로 들어와서 불법 이민 들어와서 돈 벌었어. 네. 돈 쓸 거 아니야. 인플레죠. 미국 들어와서 돈을 쓰기보단 벌겠죠. 번 다음에 쓰죠. 번 다음에. 네, 당했습니다. 이분들은 네. 이분들은 굉장히 약간 중저소득 정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벌어서 열심히 고국으로 보내지 않나요? 이제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있고 네.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소비하는 것도 있고 고국으로 보내는 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긴 합니다만 네. 전체 번 임금 소득 중에 네. 고국으로 보내는 돈은 대략 한 30% 이하 정도로 그래요. 나머지 돈은 뭐 현지에서도 월세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쓰는 돈으로 이제 쓰고 그래서 이 이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도 특정 정책을 물가와 성장에 판단할 때는 이 정책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냐 반대냐 근데 보통 규제나 세금은 보통 떨어뜨립니다. 그럼 인플레가 오기가 힘들어요. 네네. 관세가 인플레냐? 아니에요. 제발. 그런 것 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좀 제대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많이들 그냥 생각하시기에 야 트럼프 되면 관세 올리니까 물가 올라갈 거야. 미국은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예. 과연 관세를 올린다는 것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 것이냐, 욕망을 더 증진시킬 것이냐, 네.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관세는 다른 쪽으로 영향이 큽니다. 환율. 환율. 네. 그렇죠, 그렇죠. 다들 또 잊어버리셨으니까 제가 기억을 되돌려 드리면 예? 지금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 뭡니까? 그림이 예? 빨간색이 달러 위안 환율이에요. 음. 위로 가면 위안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달러가 강해지는 거고. 그리고 가로축 보시면 2018년부터 19년이죠. 예? 코로나 전이에요. 예? 빨간색이 위로 올라갔죠. 예? 올라갔으니까 달러 강세네. 예? 위안 약세고. 예? 이때 한참 무역 분쟁 중이었죠. 중간에 화살표로 뭐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죠. 네. 이거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그때 트럼프가 중국산 물건에 관세를 이만큼 때리겠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 관세를 때리면 예. 우리가 뭔가 세상이 정의롭다면 그 관세만큼 위안이 약해지면 되죠. 뭐 그럼 그대로죠. 그럼 그대로잖아요. 네. 그때 시장이 정확히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 중에서 이제 계단식으로 네. 올라가는 게 특정 관세를 위협했을 때 그 네. 관세가 현실화 된다면 네. 요 정도 레벨로 위안이 약해져야 네. 관세가 상쇄된다. 근데 그만큼 딱 약해졌어요? 딱 그 정도 비스무리하게 계속 약해졌습니다. 그래요? 즉 앞으로 관세를 만약에 네. 트럼프가 위협하게 된다면 네. 아마 미국에 수출을 하는 모든 나라들 네. 뭐 당연히 중국은 뭐 당연할 거고 뭐 일본, 한국, 독일 그럼 환율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더 떨어져요? 그렇죠. 안 되는데. 관세만 생각하면. 그래요? 자, 다만 이건 있어요. 사실 달러 강세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상 달러가 약해질 때도 됐어요. 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019 트럼프가 됐어. 네. 자, 정프로님이 트럼프야. 네. 나 관세 매겼어 이제. 관세 때렸어. 땡큐. 땡큐 하고 매겼는데 갑자기 위안이 네. 중국 놈들이 위안을 네. 약화시키네? 네. 그럼 관세 몇 개나 많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Fuck you. 말만 해? 행동을 해야지. 해야죠. 행동을 어떻게 하죠? 때려잡아야지 뭐. 어떻게 때려잡냐? 네. 파워를 때려잡죠. 금리로 또. 네, 금리를 대폭이나 그걸로 아. 부족해.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엄청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제로 18년, 19년에
주문을 했고요. 음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네. 그럼 아마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음. 자, 그렇다면은 달러는 이미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야 이미. 네네.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약간 18, 19년이랑은 좀 다르게 음. 이번에는 달러가 오히려 약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의 엄청난 위협과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때문에. 그렇게 또.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네. 사람들이 뭐 대충 요 정도까지 기준금리 내릴 거다. 그렇게 된 사례는 없다. 현실은 더 막장이다. 네. 더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릴 수도 있다. 있겠다. 지금 해리스는 약간 허니문 기간이어서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될 텐데 여전히 대선은 안개속이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하나씩 사과하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그러시죠. 예, 여러분께 법규 사과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 중국 놈도 사과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 분들 네. 죄송합니다. 예, 트럼프의 시대학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시각. 예, 이렇게 참 저희가 말실수가 많네요. 예. 자, 우리 문홍철 팀장님 오늘 아침도 재밌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날 또 하여튼 자주 좀 부탁드릴게요.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